그냥 살을 빼려고 갔는데 그 살 빼는 약에는 항불안제도 들어있고 계속 이러면 항불안제는 한번 복용을 하기 시작하면 끊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바로 중독과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약제이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아티스트 양정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약 왜 복용하냐고요? 뭐 설마 배고파서 복용하겠습니까? 살 빼려고 복용하죠. 근데 다이어트 약을 안 먹고도 살을 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귀찮지도 않고 뭐 약에 대한 거부감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거부감 안 가져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약을 왜 복용하냐면 진짜 살 빼려고요. 특히나 여성이나 남성들이 이제 뭐 갱년기 이렇게 넘어가면 웬만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한두 끼 굶으면은 배가 쏙 들어갔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텐데 어느 나이 이상 되면은 아무리 굶어도 배가 안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이어트 약을 도움을 받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내가 고지혈증이다. 근데 살이 쪘다. 그러면 다이어트 약 거부하니라고 계속 비만을 가지고 갈 것이냐. 약간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도 약 먹고 복부 비만 줄여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약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문제에서는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정신성 약물은 이제 주로 정신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들이에요. 정신과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하거나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할 때 약 처방 많이 하는데요. 향정신성 약물의 기본은 두 가지예요. 중독이 되거나 내성이 생기는 약을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중독은 뭐냐면요. 이 약을 먹으면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중독이에요. 두 번째 내성은 예전에는 한 알 먹어도 됐는데 쭉 먹다 보니까 한 알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알 먹고 두 알 먹어도 효과가 없어 나중에 세 알까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용량을 넘어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내성인데 향정신성 약물은 이렇게 중독과 내성이 생기는 그런 약물들을 향정신성 약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저한테 다이어트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예전에 뭐 드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딱 정확하게 말해서 펜이요. 아니면 뭐 디에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여쭤보냐면 그거 먹고 심장 뛰셨어요? 그거 먹고 잠 못 주무셨어요? 이러면 맞아요. 그거 먹고 잠을 못 자서 뭐 한두 번 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펜과 디에트인 거죠. 둘 다 향정신성 약물이고요. 이 약물들을 예전에는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펜이나 디에트를 처음에 복용을 하시면 먹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에 중독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중독되고 그래서 계속 그 약을 먹다 보면 예전에는 한 알만 먹어도 입맛이 떨어졌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알 먹고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약을 많이 처방하기가 불안하잖아요. 그 처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병원 가서 요만큼 또 저 병원 가서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의사는 처방을 요만큼밖에 안 했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약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밥 먹듯이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많이 먹게 되면 환청이 생기고 환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이래서 2019년 5월인가부터는 이걸 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펜하고 디에트 외에 나머지 이제 향정신성 약물들은 이제 저희가 처방한 의사와 환자까지 국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 병원에서만 약을 처방할 수 있게 여러 곳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있어요. 정신과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약들 중에도 있어요. 항불안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가끔 저한테 다이어트 약 처방해주세요 라고 오시면서 예전에 처방받았던 처방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디에트 말고도 정신과에서 먹는 항불안제가 확 깔려있는 그런 처방전을 갖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몇 군데 병원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살을 빼려고 갔는데 그 살 빼는 약에는 항불안제도 들어있고 계속 이러면 항불안제는 한번 복용을 하기 시작하면 끊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갖고 있던 환자들은 계속 그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한 3개월이면 대충 약 정리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중독과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약제이죠.
모든 약에는 사실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약이 어느 시점까지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넘어서면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 처방을 할 때 첫 번째 주에는 아예 부작용이 없는 거, 작용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거를 하는데요. 약을 처방할 때는 약간 부작용이 있는 정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그게 사실은 가장 적합한 용량이라고 보여져요. 대부분의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는 약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부작용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고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가?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3대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지 않고 체중이 감량해서 복부 비만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 이게 환상의 시나리오겠죠. 근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3대 질환이 갈기까지는 비만이 아주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 복용하지 않고 내장 비만이 해결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다이어트 약을 여기서의 말한 다이어트 약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서 비만이 해결되면 혈당이나 혈압이나 당뇨나 이 수치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예로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병원에 같은 층에 내과 병원이 있었는데 간호사분이 오셔서 원장님 저 오늘 혈압 쟀는데 저희 원장님이 고혈압 약 먹으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간호사분이 좀 약간 비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혈압약 먹기 전에 우리 비만 먼저 내려봅시다 해서 그때 한 두 달 만에 한 5kg 정도 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 다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그분은 혈압약을 먹지 않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는 사실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병이어서 그 전에 비만이 해결되면 이분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퀄리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치료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데만 국한된 주의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약을 복용하는데 넓혀질 수 있는 주의사항이죠. 안전한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치명적이지 않은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고 설명하고 이제 처방전 낼 때 부작용을 다 설명드리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약 먹는 시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약 먹고 너무 부작용이 세면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먹는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복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약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주는 대로 먹었죠. 뭐 사실 의사들이 뭐 그렇게 나쁜 약을 처방하는 건 아니니까 안전한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실제적으로도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오늘도 이제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비만은 뭐다?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만을 그냥 예쁜 몸매를 만드는 것만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건강한 몸을,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걸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질병이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